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사고 프레임 가운데 그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그의 사고 프레임 가운데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어떤 잘못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잘못이 확실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난을 면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비난을 면할 수가 없으면은 남의 탓을 해서 넘길 수 없겠죠. 그럴 때 쓰는 방법이, 그러면 정말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 그 의견을 듣기로 하는 그룹, 그것이 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대중이 될 수도 있고 국회가 될 수도 있겠죠. 달리 말하면 비평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룹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그룹으로.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조선일보 2018년 10월 4일자 뉴스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축소하고 교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남편 회사의 이사를 국회 비서로 겸직하고 딸 위장 전입, 아들의 병역 문제, 그리고 피감기관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하고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이러한 등의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다. 물론 이 후보자는 현재는 임명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있는 유은혜 후보자, 그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후보자의 경우는, 유은혜 후보자의 경우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그런 후보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달리 표현을 하면 유은혜 후보자가 위장 전입을 하거나 재산 신고를 축소하거나 또 교수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이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우다, 그런 뜻입니다. 말할 수 있기만 하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은혜 후보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을 살펴보니까 국회에서 대부분 야당 소속 의원이다, 이렇게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바로 이 사고 프레임 변형,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판단하게 할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그 의견을 들을 그룹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그 과정을 살펴봅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10월 2일자 브리핑,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유은혜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 먼저 이 구절부터
검토해 보기로 하죠. 유은혜 후보자는 앞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는 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재주 좋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조차도 유은혜 후보자가 이렇게 나쁜 것은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하고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러한 비난을 면할 수 없는 후보자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 인사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나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하고 참고 그럴 것이 아니고 국회가 인사청문을 맡아서 해주는 그것은 이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충실히 국민의 하인으로서 국민의 일꾼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은혜 후보자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곱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일을 못하면 일 못하는 일꾼을 들여놓게 되면 그것은 국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배신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서로 얼굴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자신도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고 국민에게 충실해야 하지만 이러한 임무 수행도 동일하게 충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청와대 스스로 밝혔듯이 사과할 것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직자로서 부적격자인 것이 명백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과했으니 됐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재의 그 청와대 정부의 수준이 민간에서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이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인간이 그 짓을 하죠. 그러니 그러한 짓을 하는 공무원들이 정부에 있다. 이것은 국민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령 청와대가 한 그 행위를 문서 작성에다가 비유를 해봅시다. 문서에 오자나 탈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한 국가의 의사를 밝히는 그러한 문서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새로 써야 하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 대변인은 그것을 사과했다. 사과라는 것은 오자나 탈자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흠이 없었던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이죠. 그러면 이 오자나 탈자를 어떻게 고친 것이냐 하면은 그냥 시커먼 연필로 펜으로 글자 위에다가 쓱쓱 줄을 그어서 시커먼 흔적이 있는 채로 지워버린 상태. 그것을 사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글자, 빠져있는 것은 빠져있는 채로 그렇게 글자를 뭉개버린 그래서 지저분해진 문서, 그것도 좋다. 그러는 것이 청와대 수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수준이 삼류인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워버리게 되면 문서가 뜻을 전달할 수 없게 됐죠. 오자는 오자로서 그냥 그 흔적이 남아있고 탈자는 탈자로서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문서는 잘못된 문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지요. 꼭 그것이어야 한다.
그러니 그 문서는 유효한 문서가 될 수 없고 또 거기에 효력을 부여하게 되면 국익을 해칠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해명을 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가령 유은혜 후보자가 빨간색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은혜 후보자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것은 빨간색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청와대 정부가 해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애초의 의혹을 없애는 해명이 아니고 애초의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해명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식의 해명은 우리 국민의 상식에서는 참 염치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해명이지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이것이 변호사 화법인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형사법정에서는 이런 식의 해명이 통합니다. 이것은 형사법정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차피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과 그것을 가지고 다투는, 그것을 논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렴치한 것들이 통하는 그런 곳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일반 국민은 그 정도의 리걸 마인드는 항상 바탕으로 거기에 양심이라든지 도덕감이라든지 또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낯뜨거운 변명은 하지 않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지금 그 청와대가 아직도 형사법정인 줄 알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김의겸 대변인이 한 이러한 변명, 편들기가 무익할 뿐 아니라 국민을 더욱 불쾌하게 한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같은 자료에 또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중앙일보 보도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4일자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있지만 그게 일단 절대 다수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말인 것이죠. 여기에서 대변인의 브리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대변인의 브리핑은 대변인이 하는 브리핑이죠. 그러면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 공무원,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 공무원은 대변하는 자, 대변하는 인간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 대변인의 브리핑은 대변하는 자의 브리핑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과정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잘 같이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시다. 대변인의 브리핑은 대변하는 자의 브리핑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것은 대변인의 자기 자신의 의사발표가 아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의사를 발표하는 것인가? 그것은 대변되어지는 자의 의사를 발표하는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대변되어지는 자는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반대하는 여론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인가요?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다시 살펴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일단 국회에 유은혜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에는 부적격자다 하는 그런 여론이 생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변호사 수법, 기법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는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국회의 여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눠서 반은 대략 어느 정도 두 개로 나눠 봅시다. 정확히 반이라고는 하기 어렵고 동그라미를 선을 하나 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한쪽은 여당의 의견이고 한쪽은 야당의 의견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생성된 여론이다. 유은혜 반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회 안에 유은혜 반대라는 여론이 있다는 것이 참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국회의 여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는데 그것이 국회의 절대다수 의견이냐 이렇게 재분류 작업을, 재평가 작업을 하는 것이죠. 절대다수 의견인가 하는데 의문이 있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절대다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은 다수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다수결 방식에는 일반 정족수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가중 정족수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죠. 일반 정족수는 반을 넘으면 됩니다. 과반수라고 합니다. 가중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 그 의견이 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절대다수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일반 정족수가 아니라 가중 정족수를 충족했는가? 절대다수는 사실은 거의 100%에 가까운 다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아예 국회의사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게까지 몰상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그를 인정해 주면서 이 절대다수라는 말을 풀이했을 때 가중정족수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고 하는 가중정족수는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에도 이 정족수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의사는 이런 것이죠. 국회 당신들의 뜻은 적어도 절대다수일 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서 일치된 의사를 내놨을 때 그럴 때 아니면 듣지 않겠다. 무시하겠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이다. 그것을 이 브리핑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같은 브리핑의 내용인데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추어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내 유은혜 후보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소개를 했듯이 유은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그것은 참 용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그러한 의혹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 눈높이에 맞다고 한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그 정도 오면 장관으로서 손색이 없다. 장관이 되기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 있어도 장관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국민의 눈높이는 발밑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눈높이가 낮다고 보기에,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보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야말로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는 형편없이 낮기 때문에 교통법규는 예사로 위반하고, 일반 국민이 아니라 장관도 교통법규를 예사로 위반해도 괜찮다. 그래도 된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다. 자기보다 조금만 약하거나 좀 아래에 있는 자기한테 어떤 눈치를 봐야 될 혹은 이해관계가 자기한테 좀 달려있는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갑질한다. 그거 하는 사람이 장관 돼야 한다. 할 자격이 그래도 된다. 또 거짓말하는 것. 공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허위사실을 기재해서 내고 국민 앞에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장관의 자격에 흠이 안 된다. 그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이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윤의 후보자에게 제기된 그 문제들은 결정적인 하자가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결정적인 하자, 말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이 사람 장관 할 수 있다 없다 할 때 그것 때문에 장관 할 수 없다고 안 보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생각,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국회의 반대는 그것이 절대 다수라고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국민은 어떠냐? 국민은 결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국민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청와대 게시물 2018년 10월 2일자를 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유은혜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서나 아주 적임이라고 생각한다. 유은혜 후보자가 아주 적임이다. 사회부총리 그러면은 대통령 사고나 거리 시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3위에 해당이 되죠. 적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례를 가지고 쭉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 프레임인데 변형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다시 정리해 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A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물어봤더니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가 절대 다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분의 2 정도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지 하면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회에게 물어봤다가 그 의사가 신통찮으니까
무시하고 이제 국민의 의사를 한번 점쳐보는 것이죠. 스스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은 결정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합니다. A가 적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행정 처리를 할 때, 행정 집행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과정은 좀 거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은 무규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골라서 추천을 합니다. 법률에 국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니까 들어봤는데 국회의 의견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 의견 무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 그런데 국민의 의견은 내 마음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대신 생각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죠. 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유은혜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특별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대목만 소개를 하는 것이지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몇 개 항목을 줄줄이 늘어놓으면서 이것을 할 것이다 하고 사실상 리스트를 줬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임명장을 수여받고 나서 유은혜 장관은 거의 바로 발표를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유은혜 장관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받은 상세 목록을 그대로 읊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은혜 장관이 하는 일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정한 일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유은혜 장관이 하는 일을 반대하게 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유은혜 장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예스 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사고 프레임 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이 작동될 때 바로 1인 독재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